그 오늘 수업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알죠? 아 이게 뭘 알아 처음 보는데 뭐 이러는데 이 문제 풀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리세요. 오케이. 이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들 시벌 아니고 그냥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전범위 평가원 문제에서 작년 수능만 안 했죠. 따로 볼 생각이었는데 오늘 수업을 하게 되어서 목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3개 작년 9월, 재작년 수능 9월 전범위로는 그렇게 되잖아. 그 3개를 했고 그 3개에 대해서 개별적인 풀이를 난이도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한 후에 구조를 분석을 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 오케이? 그러면 그 살펴봤다는 행위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가 오늘 수업의 목표이고 이 적용하는 행위는 내일 시험에서 네가 따뜻하고 23도인데 내일 시험에서 이런 거지. 배운 내용. 지금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은 개별적인 문제 테크닉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한 것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 단원의 문제를 살펴봐야겠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수업 한 번 듣는다고 될 리가 없잖아. 될 리가 없는데 오늘 수업은 단순히 내일 수업만이 목표가 아니고 수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선생님이 분석한 내용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거든. 일단 수원 수투 합쳐서 별표 1개 이상, 즉 난이도 중상 이상 문제가 5문제가 기준이고 재작년 9월만 윤석열 지랄 때문에 별표 3개가 없어지고 대신 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됐었다. 그리고 조금 이상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 기준 별표 1개 이상, 즉 난이도 중상 이상, 중상, 상, 최상 요 3개의 레벨 합쳐서 또 5문제였어요. 5문제. 그 중에 요 문제가 한 문제였는데 내가 작년 문제는 좀 이상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작년 3문제 2문제였고 수원이 2문제, 수2가 3문제였는데 3문제 모두 미분 문제야. 적분은 일단 명함을 내밀지 못했어요. 적분은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는 말은 뭘까? 올해는 적분이 올해만 기다렸다. 이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다만 적분이 별표 3개로 갑자기 튀어갈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2개로 멈출 거냐? 1개는 아닐 것 같고 2개를 예상하는데 3개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3개면 빼박 넓이 함수. 그래서 미분 쪽으로 가는 부분이다. 는 확실해요. 그냥.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 5문제 중에 3문제가 수투였는데 수투 다 미분 문제였다. 근데 미분 단독이냐? 그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이거죠, 이거. 극한이 2문제에 각각 역할을 했다.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의 세트를 살펴봤을 때 극한이 한 번은 빠지고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가는데 2번이 각각 뭐 들어갔었죠? 그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뭐냐면 하나는 정이었죠. 점에서 연속의 정. 이걸 보고는 당연히 지금 GT라는 함수가 T = K에서 연속이다를 먼저 살펴볼 생각을 했어야 되겠어요. 왜? 이 9가 뭐니? 3의 배수잖아. 같다이면 3의 배수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 그러면 이제 미분 관점에서 얘를 살펴보자. 적분 얘기를 방금 했어요. 그래서 올해 9월, 즉 내일 시험에는 적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별표를 획득한다면 그게 넓이 함수냐 아니냐? 별표가 몇 개짜리냐? 요거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어요. 자, 아무튼 미분 관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미분 관점에서는
위치 관계가 포인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런 구성이 똑같이 나왔죠. 지금 뭐 위치 관계, 얘와 얘의 위치 관계들. 그리고 위치 관계가 누구야? 네. y 콜 t.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곡선 대, 이건 곡선 대 곡선 1, 곡선 2, 합쳐서 곡선 대 직선. 의 위치 관계다. 정답상은 언제야? 얘가 접선일 때다. 그대로. 이 폼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답률이 미적분 선택 기준으로 우리 확통은 난이도 최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미적분 선택 기준으로 정답률이 난이도 상문제였고 정답률이 38%였다. 난이도 상은 40%대와 30%대가 있는데 이게 38%를 찍은 문제거든.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15번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세 개를 내가 이렇게 관점을 제시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나온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해설을 봐서 대략적인 윤곽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일단 사고방식 위주로 생각을 해보겠다. 오늘은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세 개의 세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평가원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 공연불이야. 이거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거랑 다르지. 여기가 갈려서,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세 문제가 모두 다 미분에서 출제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함수의 극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제한 걸 지분을 따져보면 극한 두 문제, 미분 세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두 문제는 0.5, 0.5, 0.5, 0.5 이렇게 나눠 가졌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미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극한이다. 연속이죠, 연속. 그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두 문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극한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문제로 나오고 연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점에서 연속성, 하나는 정리였거든. 정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또 하겠다라고 하고 아직 건너간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 디귿 발레가 존재하는 거. 그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속, 점에서 연속성.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지. 당연히 시작을 이걸 보고 GT가 만약에 GT가 T 콜 K에서 연속이라면 이게 나는 당연히 발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추측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면 결론은 뭐야? GK는 얼마? 3이다. GK가 3이라는 거 위치관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사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아니야. 별건 아닌데 기함수 더하기 1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0 변곡점이 y축 이렇게 가고 여기가 얼마니? 여기 얼마지? 4 5 여기 y콜 5 4에다가 1 더한 건가? 그래서 y콜 5 얘는 y콜 얼마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 x 이퀄 1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꼭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매번 쓰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걸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 2대 1.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뭐냐면 딱 눈에 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점. 여기가 뭐야? 2다 2. 2,5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잘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A가 자연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자, A, B가 자연수야. 여기서 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A와 B가 자연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자연수니까 자동으로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고, 그럼 뭐? A는 1.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A가 아니고 꼭지점, 2차 함수는 생명의 꼭지점이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관련되는 게 A와 B야 하면 당연히 B니까 B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아래로 볼록하다. A는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B부터 생각을 하는데, B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했을 때 어디서 잘려서 지금 뭐 해야 돼? 경우 나누기. 얘랑 얘는 꼭지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요 위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를 봤을 때 여기가 횡하니 3이 보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라 많다.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다 된다. 딱 하나만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여전히 3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야 된다. 이거고, 지금 해설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뭐 거의 해설이랑 다름없지만 지금 나눠주고 하니까 여길 딱 와야 된다. 이거 더 내려가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 요 선을 기준으로,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게 접선이죠. 이거 지금 정체가 접선이에요, 접선. 얘를 기준으로 지금 찍고 있는 게 다 뭐야? 점이야, 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접선에 좀 더 가야겠다. 쭉 가는데 뭐 경우를 다시 이쪽은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 위에서 구멍 나 있고,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했을 때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만 된다. 이거죠. 이거 다시 또 경우 나누기야. 그런데 경우 나누기인데 지금 이걸 보면 뭐야? 하면은 이게 뭐야? 지금 접선 경우다. 정답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뭐 공식처럼 말아줄 건 아니고, 그제! 지금 와서 자야 될 시간인데 내일 수업 때문에 내 최대한 어떻게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할 게 좀 있어서,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는 이 생각을 해. 지금 이게 38%거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 갖고 검토를 할 거, 테스트도 볼 거예요. 씨발, 해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문제 틀려봐라 진짜. 아니야, 이제 다 주관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숫자를 외우나? 자, 아무튼 그래서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뭐냐면 요 두 가지, 하나는 요번에 구성을 분석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상시의 이론. 그죠? 이런 이론들이 했을 때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거, 선생님이 제시하지 않은 예외적인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외적인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성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구성 분석이 이제 이런 거야. 구성 분석이 문제를 보는데 막 어떤 풀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큰 틀, 프레임워크, 갑자기 영어가 나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빨리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선생은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되어야 되고 내일 시험에서 스무스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능에서 스무스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리하세요. 그만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좀 어렵죠? 그만 보겠어요. 당연히 지금 작년 수능 문제였고 정답률이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5%, 우리 확통은 1%. 1%면은 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제 탑 몇 이러면서 따져야 될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존나 어려웠어. 내가 봤을 때도. 그래서 작년 확통 1등급 컷 96. 1등급 컷 96이야. 그럼 뭐 이 문제죠, 이 문제. 이 문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1등급이다. 정답률이 존나 낮은데 왜 이렇게 1등급? 그러니까 극소수에 공부하는 애들만 존나게 높고 그 다음에는 뚝뚝 떨어진다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 기준으로 5%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다. 특히나 발상적인 측면에서 어려웠다라고 한다.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3차함수인데 최고생 계수가 1, 1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당연히 반사적으로 떠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거든. 항상 이런 거야.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주어진 식, 이게 어려운 식이야? 어려운 식일 리가 없잖아.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식 설정하고 K 플러스 1 넣어서 풀라는 거지? 정신병자면? 그럼 이걸 무슨 뜻이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봐. 내가 해설을 나눠줬는데 해설에서 나는 그 부분만 봤거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K에 대해서는 뭐 FK-1,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혀 있죠. 맞나? 아니, 어떤이 아니고 모든 K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는. 근데 봐. 하고 싶은 말은 평가원에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K-1, F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조건을. 얘는 지금 나 조건 맞나? 나 조건이 아니구나. 그냥 박스구나. 박스가 지금 뭐냐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밑줄 치잖아. 이거 부정적 어법이잖아. 그런데 뭐 함수 fx에 대하여 모든 정수 함수 fx와 마음이 급해.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k-1, f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설처럼. 이해 갔나? 오히려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 어법으로 끝나는 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제시한 셈이거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에 비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이렇게 제시했겠니? 왜 이렇게 해놓고 존재하지 않는 걸 왜 이렇게 제시했겠니? 이거죠. 당연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제시했는지. 손 안 들어? 당연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 말은 의도는 이해했나? 해설은 이거를 뭘로 바꿨니?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뒤에 문구도 필요 없고 앞에 모든 K 하고 이렇게 좀 제시하면 끝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제시했겠니? 이거죠.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앉는다 하고 밑줄까지 쳐가야 되는. 부정적 어법은 항상 밑줄을 쳐주거든. 지금 이해 갔지? 선생님 말은 이해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거든. 그리고 이런 게 해석 능력인데 내 수업에서는 적용 B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니? 당연히 함수의 극한과 연소. 뭐니 이거? 뭐야? 개념 이름이 뭐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 상황을 생각 못하나? 하지. 근데 나는 이런 거야. 개념이 있고, 왜 그런 얘기 했잖아. 내용 영역 해서 과목, 단원,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라고 하거든. 이거를 이렇게 제시한 건 사이값 정리 떠올리라고 한 얘기다 라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오케이? 이 방정식일 때, 그치? 방정식일 때 이퀄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결론이 방정식이고, 요거는 뭐야? 하면은 그 가정 부분에 제시되는 형태가 이렇게 제시가 되죠. 교과서에서는 사이에 K인데 그 K가 0일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지. 부호가 반대다 이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면 뭐야? 이거 아니네. 그냥 무조건 얘는 이 개형에서는 존재하게 되네. 이거거든.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 지금 이해 갔지?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가 됐든 심지어는 뭐 여기가 됐든 다 이게는 1대1 되기다. 이게 정수이든 아니든 간에 이쪽과 이쪽에 2 차이의 정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야? 얘이고 당연히 얘이고 얘인데 어떻게 돼야 돼? 이거를 하면 생각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지금 이 문제가 정답률이 졸라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라는 거지. 정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이쪽이거나 이쪽이어야 돼. 그 0이 되는 게 연달아 두 개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0이 되다가 다시 커진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끼리 곱해서 0보다 크고 이쪽에서는 플러스끼리 0보다 크고 넘어갈 때 연달아 있으면 0 되고 다시 또 그 옆에 0 되고 가서 간다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해내는데 자 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1, 2학년 때 존나게 한 거야. 점대입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지? 이게 뭐냐면 점대입. 미분이 아니고 점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잖아. 그랬을 때 기본형과 도형이 이동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기본형의 성질에서 했던 게 뭐였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범위, 두 번째가 뭐였죠? 점이다. 점에서 어떤 점이라고 그랬죠? 의미점, 특이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점보다 먼저 뭐? 절편이라고 했어요. 절편. 가장 중요한 게 절편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점. 아까 전에 점이었지. 나는 계속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점이었는데 이 점이 뭐야? 여기서는 절편이 연달아 있는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뭘 이용해서?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그죠? 이거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그래프를 일일이 해보는 거야. 가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왜 이 근처인가? 왜 이 근처니?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인데 부호가 뭐야? 하면 지금 이게 양수잖아? 그러면 지금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죠. 음수. 이게 뭐야? 요 근처다.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느닷없이
5001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거지. 이해갔나? 그럼 이 문제가 졸라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X축과의 위치관계거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오느냐면 이거 위치관계 문제로 넘어오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미분에서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다. 아까 전에는 y 콜 t였고 이번에는 뭐야? x축. x축이 이거다. 이게 x축이다. 위치관계다 라는 거죠. 지금 이해갔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정답률이 졸라 떨어지는 이유 하나는 만약에 정답이 이쪽 상황이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정답률이 그래도 한 10% 안팎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난 추측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야? 접선 상황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점이야? 하면 극점이거든. 이 점들이 이 절편이면서 뭐야? 극점이거든. 이게 많이 훈련된 상황이거든. 근데 실제 정답은 이쪽에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거 뭐 이런 특별한 의미의 점이 아니라고. 극점이 아니라고. 변곡점도 수투에서는 변곡점을 다루지도 않지만 그런 점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졸라 떨어졌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거지.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 이런 정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야? 이게 점이 뭐죠?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 2,0, 0,0,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 격자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제시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내가 위에 든 이거 한 거는 근처인데 혹시 이 차이? 근데 이 차이는 안 돼.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거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1차이가 돼야 되고 1차이였을 때 0, 1, 마이너스 1, 0 여기도 0,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기를 포함하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을 근처에 있는 정수인 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수인 점이 된다는 건 네가 그래프 추론에서 네가 직접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정수인 점이라고 찾지 못했으면 지금 문제풀이 시작도 못한 거고. 그리고 연달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차이도 안 돼. 이거거든.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해보면 이 두 개, 음수가 되는 거를 만족하는 게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안 돼. 이거고, 오케이? 그렇게 갔을 때 이제 뭐, 일로 이제 따라서 이쪽에서 그래프에서 추론했을 때 안 돼.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풀이는 뭐 다시 뭐 거의 큰 틀을 잡은 셈이지만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하고 지금 일단 보면 여기서 이제 정답 상황이 다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아, 이게 변곡점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그려져. 자, 그래서 뭐 0, 1, 그 다음에 알파 이 상황. 저거 이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0, 1, 0, 1,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경우들은 그래프 추론으로만 다 안 되고 뭐 여기가 내 기억으로는 0, 1, 여기가 마이너스 1, 0 그리고 여기가 베타의 경우. 그러면 이제 이때 알파는 뭐가 돼야 되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기억이에요. 기억이 근데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사이에 있어야
저기를 다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건 이것도 움직여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범위를. 오케이? 그래서 2가 되거나 2보다 커지면 2보다 2가 되면 안 되나? 2가 돼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식계산을 직접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모두 만족하는 건 얘다. 이게 정답 쪽인 거 맞지? 얘는 안 되고 틀려? 어떻게 틀리니? 여기가 0,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라고? 여기가 어쨌든 정답상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왜 있냐면 요거 들어간 이유가 이거를 만족하는 게 딴 쪽에서 나오는데 이거까지 만족하는 게 안 되도록 주어진 거거든. 그게 이 경우인가? 몰라? 마이너스 1, 0? 오케이.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적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내가 방금 전에 적었던 이게 뭐였어? 0, 1이었죠? 0, 1이면 0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 안 되잖아. 4분의 1이. 그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지금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이렇다. 라는 거지. 그래서 교점과의, 그러니까 x축과의 위치관계 문제였고, x축과의 위치관계는 기본형에서 절편이었고, 절편이 격자점인 상황임을 저 신호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이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 시작은 사이값 정리였다. 왜?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제시한 건 사이값 정리의 가정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그래프를 추를 통해서 여기가 격자점이 알고 그리고 그게 연달아 있어야 한다는 걸 찾아내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갔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든 이거야. 미분은 지금 두 문제 살펴봤지? 두 문제 다 뭐야?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뭔가 뭐 하나의 개념으로만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지. 이 상황이 보편적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제시하는 표현 방법은 졸라 많은 거야. 이것도 있었고. 아까 전에는 그 정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거지. 아까 전에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잖아.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함수의 연속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세 개의 시험을 분석했을 때 두 개의 시험지에서 연속해서 별표가 나왔는데 그게 각각 뭐였냐면 점에서 연속 정의랑 하나는 최대 최소 정리 발레 찾는 거. 발레를 찾기 때문에 어려웠거든. 이렇게 두 개였는데 지금 이 시험지 안에 미분과 섞여서 요거 하나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는 정리가 이제 뭘로 가는 거냐면 사이값 정리가 하나 또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분이 세 문제 출제했는데 그 중에 두 문제 함수의 극한이 같이 출제가 되었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잠깐만 쉬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